오늘 아침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손목에 찬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 팔찌는 제가 꽃꽂이 교실에서 만난 순자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받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었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구나 하는 마음이 북받쳐서요. 거울 속 제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로운 아침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아버지 차례상 준비하고 밭에 나가서 김 메고 저녁에는 민순의 반찬 만들어서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었죠.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서는 1시간도 쓰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세수를 하면서 찬물이 뺨에 닿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것조차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빨리빨리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들 뒷바라지, 며느리 눈치 보기, 손주 돌보기에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죠.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있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편안히 쉴 수도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5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동시에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진이와 처음 만난 건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하며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어깨가 반듯하고 까만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맑고 고왔어요. 인사할 때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는 모습을 보니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예의가 바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어머, 예쁘네. 민수가 자랑 많이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유진이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수줍어했어요. 과찬이세요, 어머니.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벌써부터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직접 갈비찜을 해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던 요리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거든요. 갈비를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은근한 불에서 2시간 넘게 끓여야 하는 요리죠. 그런데 유진이가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요리하느라 온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는데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셨어요. 그래, 그럼 자주 해줄게. 정말요? 와, 민수 오빠 정말 복 받았네요. 그날 밤 유진이는 설거지까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금세 끝나.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릇을 하나하나 꼼꼼히 씻더라고요.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서 찬장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 참 알뜰하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유진이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 좀 더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떻게 손님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구나 싶었죠. 민수와 유진이가 결혼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겐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진짜 딸이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가끔 놀러 가면 유진이가 항상 반갑게 맞아줬죠. 어머니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집안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밑반찬들이 알차게 들어 있었어요. 유진아, 너 요리 참 잘하는구나. 어머니한테 배웠는걸요. 갈비찜도 연습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결혼 1년 후 유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언제? 이제 2달 됐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가끔 집에 가서 죽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만 키우느라 딸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런 게 딸이구나 싶었어요. 태윤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3시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애가 태어났어요. 하고 소리쳤을 때 저는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3.2kg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해주니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주먹만 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유진이는 어때? 산모도 건강해요. 조금 있으면 만나실 수 있어요. 유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 손주 태어나는데 안 올 수가 있나? 그날부터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매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빨래도 하고 집 안 청소도 하고 유진이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태윤이가 울면 제가 안아주고 밤에 깨면 분유도 타줬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태윤아. 그렇게 중얼거리면 아기가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태윤이가 돌이 지나면서 유진이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제가 좀 쉬어라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하며 웃었죠. 손이 빠르고 정확해서 음식 만드는 솜씨도 제법 괜찮았어요. 유진이 덕분에 명절이 편해졌네.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시댁 오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유진이는 달랐거든요. 오히려 더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가 직접 붙여주고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저희가 걱정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싶었어요. 태윤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가면 뛰어와서 안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유진이는 아이 교육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주고 장난감도 교육적인 것들로만 사줬어요. 어머니, 태윤이 한글 벌써 다 떼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덩달아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태윤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죠. 명절에 와서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유진아, 나물 좀 묻혀줄래? 네, 잠깐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한참 후에야 아, 깜빡했네요 하면서 일어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답답했지만 그냥 며느리도 피곤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김치를 담그면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옆에서 구경하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이번 김치는 어때? 네, 맛있어요. 그렇게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살갑고 다정한 유진이는 어디 가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았어요. 태윤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놀아라. 엄마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함께 앉아서 아이랑 놀아줬을 텐데 말이죠. 작년 봄 유진이가 본격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던진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골보다는 도시가 살기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뭔가 꾸며낸 말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난 여기가 좋은데. 평생 살던 곳인데. 네, 그렇긴 하지만. 그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니 뭔가 속셈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제주도 요양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다던데. 태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가 할머니, 제주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윤아.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이 뭐예요? 태윤이가 또 물어보니 유진이가 어른들 얘기야 하고 대충 넘어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마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을이 되면서 유진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왔어요. 손에 쥔 고춧가루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죠. 집이 크긴 하지. 그쵸? 요즘은 실버타운도 좋잖아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신혼 때부터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집엔 추억이 많아서. 네,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돈 이야기구나 싶었죠. 집도 크고 땅도 넓으니까 그걸 노리는 거구나. 그 이후로 유진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겨울에 혼자 계시면 춥지 않으세요? 보일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집도 오래되어서 수리할 곳도 많고.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점점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해 초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수네 가족이 설날에 왔을 때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은 후 유진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가요. 어머니도 모시고 가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는지, 그것도 저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건지. 정말? 그럼 고맙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던 유진이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랑 태윤이만 모시고 갈게요. 민수는 왜 못 가?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어요. 가족여행이라면서 왜 민수는 빼고 가자는 건지. 하지만 태윤이가 할머니,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갔죠. 언제 가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요. 2박 3일로 갈 거예요.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 네, 어머니는 편한 옷만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유진이가 일찍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넣었죠. 공항에 가는 길에 유진이가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 전화야? 아, 여행사에서요. 일정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정말 여행인 줄 알았어요. 태윤이가 할머니, 비행기 처음 타봐?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할머니는 비행기 처음이야. 우와, 저랑 같네요. 저도 처음이에요. 비행기가 뜨는 순간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배가 둥둥 뜨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솜털같이 하얗고 예뻤어요. 태윤아, 저것 봐. 구름이 얼마나 예쁘니? 할머니, 정말 예뻐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첫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레기까지 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유진이가 운전을 하는데 길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아, 제주도 와본 적 있어? 네, 신혼여행 때 왔었어요.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죠.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태윤이가 소리치며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글쎄, 물이 차가울 텐데. 저는 수영 못해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태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도 못해. 우리 둘 다 물에 빠지면 큰일 나겠네. 그럼 물가에서만 놀아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유진이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어머니, 여기서 점심 먹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특별한 식당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작은 항구 같은 곳이었는데 배 몇 척이 떠 있었죠. 여기서 뭘 먹어? 저기 보세요. 유람선 투어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바다여행 투어라고 적혀 있었죠. 유람선 투어. 네, 바다 구경도 하고 작은 섬도 가보고 태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아이가 바다를 처음 보는 건데 배 타고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막상 항구에 도착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네. 평일이라 그런가 봐요. 더 조용해서 좋잖아요. 배 한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선장인 것 같았는데 유진이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준비됐습니다. 타세요. 어머니, 태윤아, 올라와요. 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윤이가 할머니, 배가 흔들려요.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냥 즐기기로 했죠. 배가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낚시꾼 몇 명만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어요. 가게도 하나 없고 그냥 바위와 모래사장만 있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무인도예요.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해서 왔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가방에서 김밥과 물을 꺼냈어요. 여기서 점심 드시고 바다 구경하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관광지라기에는 너무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태윤이가 우와, 진짜 무인도네 하면서 신기해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데 유진이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유진아, 시간이 급해? 아니요, 그냥 배 시간이 있어서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유진아, 너도 같이 먹자.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어머니 드세요. 김밥을 먹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죠. 태윤아, 바다가 어때? 할머니, 진짜 예뻐요. 저기 배도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태윤이가 엄마, 나 배 아파하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어디가 아파? 속이 메스꺼워요. 그러자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애가 멀미하는 것 같아요. 먼저 육지로 데리고 가서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럼 나도 같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기서 바다 구경하시고 계세요. 금방 다시 올게요. 그 말과 함께 유진이는 태윤이를 안고 서둘러 배에 올라탔어요. 어머니, 진짜 금방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유진아, 그럼 언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가 부르르 시동을 걸며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조심히 가 하고 소리쳤는데 바람에 제 목소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배가 점점 작아져서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냥 서서 기다렸어요. 금방 온다니까 기다리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바위에 앉아 있었죠. 처음 한 시간은 그냥 바다 구경을 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걸 보고 갈매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가끔 낚시꾼들이 지나가면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잠깐 기다리는 중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갈 때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녀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태윤이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이상하다. 왜 안 오지?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유진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고 이 섬에는 공중전화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드디어 상황을 깨달았어요. 설마 날 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이 섬에 버리고 간 거라는 걸요. 그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해주고 아플 때마다 간병해주고 손주까지 돌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때리는 게 차가웠어요. 옷을 얇게 입고 온 게 후회됐죠. 추워.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낮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바다가 이제는 무섭게만 느껴졌거든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주 태윤이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배가 흔들려요. 하면서 좋아하던 그 아이. 설마 그 아이도 엄마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순진해. 하지만 유진이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제주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절 데려와서 무인도에 버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사고사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나? 밤이 되자 정말 무서워졌어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모든 게 으스스하게 들렸거든요.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이 섬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낚시꾼들도 해가 지면서 모두 돌아갔고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였죠.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점심에 김밥 몇 개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물도 거의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목말라. 바닷물은 짜서 마실 수도 없고 열매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굶어 죽는 건가 싶어서 더욱 절망스러웠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니? 혹시 아들도 이 계획에 동참했던 걸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는데 마치 새벽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쁘긴 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눈물이 또 흘렀어요. 밤 11시쯤 되어서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배의 불빛 같았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죠. 다행히 그 배가 섬 근처로 왔어요. 낚시배였는데 선장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 남겨졌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배에 태워주면서 담요를 덮어줬죠. 어떻게 된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이에요. 저를 여기 두고 간 거예요. 배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육지로 모셔다 드릴게요. 항구에 도착해서 민박집을 찾았어요. 사장님이 제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그런 일이. 일단 들어와서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혼자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었는데 승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죠.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관광 잘하셨어요? 관광.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잘하고 왔어요. 그렇게 대충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는 그렇게 무섭고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푸른 바다일 뿐이었죠. 참 이상하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났어요. 집이 최고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죠. 온몸이 피곤했어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물리적인 피로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유진이한테 따져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를 무인도에 버렸다고 말하면 믿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젯밤의 그 무서움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바람, 파도 소리, 절망감.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겠어.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이 이상했어요. 유진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꿈이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면서 웃는데 눈이 차가웠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구나. 하지만 현실도 별로 다르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버린 며느리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는데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복수를 해야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번뜩이고 있었어요. 각오 단단히 해라, 유진아. 며칠 후 저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먼저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통장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해뒀거든요. 참 잘했네, 여보. 집도 제 것, 밭도 제 것, 심지어 조상 묘가 있는 산소까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늘 민수가 상속받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모양이죠.
여기서 한 방 먹이는 거야.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돈도 꽤 모아뒀더라고요. 남편 보험금도 있고 농사지어서 번 돈도 있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어디서든 살 수 있겠네.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무작정 화내기보다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속이 시원했거든요. 기다려라, 유진아.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해줄게. 일주일 후, 저는 시청에 갔어요.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면서 맞아줬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기부하러 왔어요. 기부요? 어디에 기부하시려고요? 직원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나이 때문에 의외였나 봐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쓰라고 시에 기부할게요. 어떤 재산을 기부하시려고요? 집이랑 땅이요. 다 합쳐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직원의 눈이 더 커졌어요. 10억이요? 정말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류를 내밀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런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이미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어서 서류 주세요. 결국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서류를 읽어보니 복잡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재산을 시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펜을 들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서류 마지막 부분에 도장을 찍는 란이 있었어요. 가방에서 인장을 꺼내서 빨간 인주에 꾹 눌렀죠. 그리고 서류에 정확히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됐다. 나를 무인도에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후회 안 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럼 더 좋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류 처리는 언제 완료돼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정말 됐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 주세요. 시청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마음도 하늘처럼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서 잠깐 고민했어요. 민수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막으려고 할 테고 나중에 말하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죠. 결국 지금 말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전화기를 들고 민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야. 엄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유진이가 말하기를. 그만하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아내한테 전해줘. 이제 집도 땅도 기대하지 말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 기부했어. 시에다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냐.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야.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혹시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가? 내 아내가 뭘 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엄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됐어. 그냥 전해만 줘.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사흘 후 유진이가 불이 나게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계속 울려서 문을 열어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더라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기에는 불쌍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무인도에서 떨며 울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왔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 어머니, 유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맛을 보는구나 싶었죠.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수도 있고 태윤이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민수와 태윤이 얘기를 하다니. 제주도에서 저를 버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서. 너 날 무인도에 버렸으면서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유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게 뭐? 유진이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버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용서? 너 혼자 무인도에서 밤을 보내봤어? 어머니,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아?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 맛을 보는구나. 창밖으로 보니 유진이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1시간쯤 후에 다시 나가봤어요. 유진이가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더 하얘졌더라고요. 무릎도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도 땅도 다시. 안 돼. 태윤이도 생각해 주세요. 할아버지 유산인데. 태윤이 생각은 너나 해. 나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유진이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인도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 그때는 누가 위로해줬나요? 유진아, 너도 나한테 여행 보내줬잖니? 좋은 경험이었어. 어머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무인도에서 하룻밤을 보내다니. 그 말을 하니 유진이가 더 세게 떨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잘 살 거야. 너 없이도. 어머니, 그만 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유진이가 떠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어요. 먼저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곳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여기로 할게요. 보증금은 얼마나 내실 거예요? 전세로 할게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진짜 제 삶 말이에요. 집 정리를 하면서 추억의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남편이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아, 좋으시네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업 있어요. 첫 수업에 갔을 때 다른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 중에서 순자 언니와 특히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더라고요. 옥분 씨,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남편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다가. 옥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가족들과 좀 멀어져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순자 언니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했나 봐요. 꽃꽂이를 배우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만지고 향기를 맡고 예쁘게 꾸미는 일이 이렇게 힐링이 되는 줄 몰랐어요. 옥분 씨,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순자 언니가 제가 꽂은 꽃을 보며 칭찬해 줬어요. 정말요? 네, 색깔 조합이 예술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제 취미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선생님도 제 작품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전에 꽃꽂이 배우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요? 천재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런 칭찬을 받으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집에서도 작은 꽃병에 꽃을 꽂아두고 감상했죠. 참 예쁘네. 순자 언니와 친해지면서 서로 집에도 놀러 가게 됐어요. 순자 언니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차와 과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순자 언니, 이 차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허브차예요. 복지관에서 배운 걸로 직접 만든 거예요. 언니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아이고, 과찬이에요. 옥분 씨가 꽃꽂이는 훨씬 더 잘하시면서요.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정이 깊어졌어요. 오랜만에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죠. 어느 날 순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순자 씨, 가족들은 혼자 사시는 거 뭐라고 안 하세요? 글쎄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아, 그럼 안 물어볼게요. 아니에요. 순자 언니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만요. 어머, 그런 일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셨을까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순자 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예쁜 은팔찌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순자 언니, 이거 비쌌죠? 어떻게 이런 걸? 생일인데 당연하죠. 마음에 드시나요? 진짜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구나 하는 마음이 북받쳐서요. 고마워요, 순자 언니. 뭐려? 우리 친구잖아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팔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서로를 아끼는 관계. 유진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가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됐어,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한 결과야. 민수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집과 땅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 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태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너라. 할머니는 여기 있어. 하지만 유진이 없어도 상관없어. 태윤이만 와도 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주는 보고 싶지만 유진이까지 봐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정말로 태윤이가 혼자 왔어요. 민수가 데리고 온 건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태윤이 많이 컸네. 아이를 안아보니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키도 크고 말도 훨씬 잘하고. 할머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응, 할머니 새 집이야. 작지만 예뻐요. 아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작은 꽃병에 꽂아둔 꽃들을 보더니 할머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고 물어봤죠. 할머니가 만들었어.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그런 순수한 반응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아이는 아이구나 싶었죠. 태윤이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민수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게 뭐 있어? 집도 땅도 다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썼어. 하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너희 가족? 나도 너희 가족이었는데 무인도에 버렸잖아. 민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정말 몰랐어? 뭐려? 혹시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 민수의 표정을 보니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이가 나를 제주도 무인도에 버리고 갔어. 네, 그게 무슨 여행 간다면서 무인도에 혼자 두고 배 타고 가버렸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주며 앉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밤새 무인도에서 떨면서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재산을 기부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재산을 줄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랑 잘 놀다 왔다고. 기분도 좋으셨다고. 거짓말쟁이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죠. 적어도 아들은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구나. 너는 정말 몰랐구나. 네,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가 달라졌어요. 유진이에게 따졌나 봐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유진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너 잘못 아니야. 그 애가 그런 속셈을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끝난 일이야.
엄마, 유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는. 민수야, 그건 안 돼. 엄마,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엄마 마음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시간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민수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을 먹어요. 9시에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꽃꽂이나 요리 수업을 들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봐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순자 언니와는 더욱 친해져서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요. 옥분 씨,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등산 어때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둘이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가끔은 온천도 가요. 이런 게 진짜 친구구나 싶어요. 작년에는 순자 언니와 함께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관광 목적으로요. 옥분 씨, 제주도 가본 적 있으세요? 한번 가봤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럼 이번에 좋은 기억 만들어요. 순자 언니가 그렇게 말해줘서 용기를 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2년 전에는 두려움과 절망이었는데 이번에는 설렘과 기대였죠. 옥분 씨,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사진 찍을까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유명한 카페들도 다녀왔어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옥분 씨,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복지관에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영희 언니는 서예를 잘하셔서 가끔 가르쳐 주시고, 말자, 언니는 요리를 잘하셔서 레시피도 알려주세요. 언니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파티예요. 파티요? 네, 홈파티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음식도 같이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태윤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민수랑 같이 놀러 와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대화도 더 잘하게 됐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태윤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노는 거예요. 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태윤이 보고 싶어. 그런 순수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역시 혈육은 혈육인가 봐요.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도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작년보다 수치가 더 좋아졌네요. 정말요? 네,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괜찮아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거죠. 가끔 민수를 통해 유진이 소식을 들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엄마, 유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태윤이 교육도 신경 쓰고 잘 됐네. 혹시 한번 만나보실 생각은 없어?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영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옥분 씨, 영어 배우는 거 어때요? 영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같이 할까요? 그래서 둘이 영어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헐로 마이 네임 이즈 베리구드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이런 성취감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영어 수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활력이 되고 있어요. 헐로, how are you today? 임파인, thank you. 간단한 대화지만 영어로 말할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죠. 옥부님,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순자 언니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영어로 인사도 해봤어요. 구드모닝, 순자. 구드모닝, 옥분 씨. 그럴 때마다 둘이서 깔깔 웃었죠. 영어 다음으로 도전한 건 컴퓨터였어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컴퓨터 교실을 열었거든요. 옥분 씨, 같이 해요. 순자 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어색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화면 위에 화살표가 움직이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어머, 이게 움직이네. 한 달 후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순자 언니, 저 이메일 보냈어요. 정말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복지관 선생님이 안전한 사이트를 알려주셨거든요. 카드 정보 입력할 때는 꼭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옷, 신발까지 주문해 봤어요. 집까지 배송되는 게 너무 편리했어요.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순자 언니와 같이 쇼핑몰을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이 블라우스 어때요? 예쁘네요. 색깔이 옥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사진 강좌를 발견했어요. 사진 찍는 법 배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휴대폰으로도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사진 동아리도 만들어졌는데 저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번씩 근처 공원이나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었죠. 와, 이 꽃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각도를 잘 잡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예쁘게 나온 사진들은 프린트해서 앨범에 모았죠.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태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민수와 함께 오는데 아이가 점점 더 의젓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태윤이 대단하네. 아이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상 줄게. 작은 문구점에서 예쁜 스티커를 사서 상으로 줬더니 태윤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그런 순수한 반응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윤이와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할머니, 셀카 찍어요. 셀카가 뭐야? 이렇게 자기 얼굴 찍는 거예요.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니까 저도 따라 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그래도 가끔은 민수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거든요. 민수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가 봐. 가끔 민수를 통해 유진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접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잘 됐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 된 거죠. 혹시 한번 만나보실 생각은 없어, 민수야.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 네, 알겠어요. 민수도 이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 검진 날이 왔어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됐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가요? 정말 좋으세요.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정말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든 게 정상 범위예요. 특히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퓨전 요리 배우기라는 제목이었는데 흥미로웠어요. 순자 언니 같이 해요. 좋아요.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수업은 파스타 만들기였어요. 평생 한식만 해봤는데 서양 요리를 배우니 신기했어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두르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세 따라할 수 있었어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완성된 파스타를 맛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옥분 씨, 손맛이 있으시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요리 실력이 늘면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파티예요. 무슨 파티요? 새로 배운 요리 해드릴게요. 순자 언니, 영희 언니, 말자 언니가 모두 왔어요. 파스타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디저트까지 준비했죠. 어머, 이게 다 옥분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요리 교실에서 배운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나이 들어서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복지관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제안했어요. 독거 어르신들께 반찬 나눔 봉사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구나.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니 더욱 마음이 가벼웠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죠. 태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크고 말도 어른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태윤이 대단하네. 네. 친구들이 저를 믿고 뽑아줬어요. 아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요즘 자주 싸워요. 갑자기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왜? 엄마가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어른들 일이니까 태윤이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태윤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네, 할머니.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유진이랑 요즘 자꾸 싸워요. 왜?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꾸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답답했어요. 민수야, 그건 유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하지만 내가 용서 안 해서 힘들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 하지 마. 가족이 가족을 무인도에 버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유진이 문제는 유진이가 해결해야 해. 그래도 태윤이를 생각하면 태윤이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유진이는 안 돼. 엄마, 민수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 행복을 지키고 싶어? 네. 유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후회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알겠어요, 엄마. 민수도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유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원룸 아파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였는데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말순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는 옥분이에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어르신도요? 그렇게 해서 말순 언니와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금세 마음이 통했어요. 언니, 커피 한 잔 해요. 좋아요. 말순 언니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다니게 됐어요. 언니, 저도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해요. 순자 언니, 말순 언니와 셋이서 다니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우리 삼총사네요. 순자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우정이 참 소중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벌써 5년이 지났구나. 5년 전 무인도에서 떨며 울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이상하게도 그 끔찍했던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유진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죠. 편지를 열어보니 5장에 걸쳐 빽빽하게 써져 있었어요. 사과의 말들과 후회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읽다 보니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거든요. 태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아이가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할머니를 안 보러 와요? 아이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당황했어요. 태윤아,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태윤이를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근데 엄마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 네. 엄마가 자꾸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태윤이 없이 혼자 왔어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유진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그날 일 때문에 너무 자책해서. 그런가?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래요. 그럼 의사가 용서해 주라고 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수야, 난 유진이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가족이 되는 건 별개야. 엄마, 유진이 치료는 유진이가 받아야 해. 내가 도와줄 일은 아니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마음이 안 바뀌실 거예요? 응. 태윤이도 생각해 주세요. 태윤이는 따로 생각하고 있어.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야. 유진이가 떨어뜨린 거지. 그 말에 민수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지금 행복해. 이 행복을 포기할 생각 없어? 네. 알겠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올해는 순자 언니, 말순 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 여행 어때요?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영어도 배웠으니 이제 일본어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간단한 일본어 정도는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일본어 교실도 찾아볼까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되는 하루하루예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자유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유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나는 지금 자유로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미소 지었어요. 5년 전 무인도에서 절망했던 그때, 만약 누군가 5년 후에는 이렇게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줬다면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요. 건강한 몸, 편안한 집,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손주. 제게는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가진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웃고 떠들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80살이 되면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지금처럼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0살 되어도 친구하자. 순자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돼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5년 전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가장 큰 교훈은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유진이를 용서했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고 화해는 상대를 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함으로써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거든요. 태윤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맞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어머, 우리 태윤이가 이렇게 컸네. 아이를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할머니로서 손주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머니, 이제 저도 어른들 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태윤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정? 엄마랑 할머니 사이에 뭔가 있었죠? 아이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태윤아,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 태윤아. 민수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진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친구분들도 좋으시고, 취미 생활도 많으시고, 응, 매일이 즐거워.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민수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뻤어요. 적어도 아들은 제 편에서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엄마, 제가 예전에 눈치 못 채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아. 과거는 잊자. 드디어 순자 언니, 말순 언니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배운 일본어로 인사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웃으며 반겨줬어요. 교토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요. 새 할머니가 관광지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봐줬어요. 할머니들 정말 귀여우시네요. 일본 여행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바로 블로그 쓰기였어요. 컴퓨터 실력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시니어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일상 이야기, 여행 후기, 요리 레시피 등을 올렸죠. 오늘은 뭘 써볼까? 처음에는 글 쓰는 게 어색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댓글도 달리고 공감하는 분들도 생기고 저도 할머니처럼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뿌듯했어요.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시니어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요. 저한테 강연을 하라고요? 네, 블로그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연 당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옥분입니다. 강연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든 일이죠. 하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네요.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강연 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블로그 글들만 봐도 충분히 잘 쓰시는데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70세에 찾은 나의 인생으로 정했어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육아,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된 과정까지. 물론 유진이와의 일도 솔직하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너무 솔직한 걸까?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가 더 감동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거짓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써서 드디어 완성했어요. 정말 해냈네. 제 이름이 적힌 책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서점에서도 잘 팔리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70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기사도 났어요. 할머니, 유명인이 되셨네요. 순자 언니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에이, 무슨 유명인이에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출판사에서 TV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어요. 아침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해 보시겠어요? TV요? 저 같은 사람이? 네,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생애 첫 TV 출연을 하게 됐어요. 분장실에서 화장도 받고 예쁜 옷도 입었어요.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떨려요. 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진실한 이야기니까 어려울 게 없었거든요. TV 출연 후에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인 요청도 받았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어머, 이런 일이 다 있네. 70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연 요청도 전국에서 들어왔어요. 부산, 대구, 광주,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디를 가든 공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엄마 책 읽었대요. 그래.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민수야,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 끝난 일이야. 네, 알겠어요. 민수도 이제는 더 이상 중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니까요. 태윤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키도 180cm가 넘어서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유명한 작가라고. 어머, 부끄러워라. 진짜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TV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윤이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그런데 요즘 순자 언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은 아니지만 나이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어요. 복지관에도 자주 못 나오고 만나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하시고 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요, 옥분 씨. 친구가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순자 언니가 아프고 나서 더욱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건강할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언니, 우리 자주 만나요.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매주 한 번씩은 셋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이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정말 그래요.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쓰실 건가요?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해 써보고 싶어요. 좋은 주제네요. 나이 들어서 만난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했어요. 순자 언니, 말순 언니와의 우정 이야기를요. 언니들, 제가 우리 이야기 책으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광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책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70세에 만난 진짜 친구들로 정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세요? 제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눈치 보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뇌를 계속 사용해야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주름도 깊어지고 어머니, 무슨 일로 왔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유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 어머니, 너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뭔데?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안심이 돼요. 그 말에 저도 잠깐 놀랐어요.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어머니가 불행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진이는 돌아갔어요. 아마 정말 마지막 일 거예요. 유진이가 돌아간 후 마음이 편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죠. 이제는 정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없는 상태. 그냥 남처럼 느껴지는 것.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함으로써 제가 자유로워진 거니까요. 올해로 80세가 됐어요. 하지만 전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80세에는 뭘 해볼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를 배워보고 싶어요. 순자 언니, 말순 언니, 우리 그림도 배워봐요. 좋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태윤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연인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쁘고 착한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예쁘네. 우리 태윤이가 복받았구나. 태윤이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유진이도 올 텐데. 태윤이 결혼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예쁘게 차려입고 갔죠.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식장에서 유진이와 마주쳤어요.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태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와주셔서. 당연한 거지, 우리 태윤아. 태윤이 결혼 후 1년 만에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제 저는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와, 정말 작고 예쁘네. 병원에서 처음 증손자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증조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요. 순자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잠들듯이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에서 많이 울었어요. 평생 친구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요. 언니,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말순 언니와 둘만 남았어요.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됐죠. 우리 둘이서라도 건강하게 지내야지. 그래요. 순자 언니 목까지. 매주 만나서 순자 언니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었어요. 언니가 좋아하던 그 카페에 가볼까요? 순자 언니가 없어도 우정은 계속 이어졌어요. 죽음이 우정을 끝낼 수는 없더라고요. 세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80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늙음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져요. 경험이 쌓이니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젊을 때는 모르던 것들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써봅니다. 10년 전 무인도에서 시작된 제 인생 이막이 이렇게 풍성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TV에도 나오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85세가 됐어요.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요즘도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나이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가끔 나가서 이야기해요.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마 공감하시는 거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무인도에서 버림받았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